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6에 0.25다라는 것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제곱 뭐 이런 형태의 계산해달라. 간단한 지수법칙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이라는 것은 2의 4제곱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2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2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지수법칙 간단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이번엔 또 로그 계산이 나왔네요. 로그 2.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로그 3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16은 또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수되어 있는 부분 바깥으로 나가서 2분의 1 되겠고, 요거 나가니까 4가 되니까 미리 이제 곱하기로 다 끄집어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산수가 어떻게 되나요? 밑이 다른 로그 계산 안 될 텐데.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처리죠? 먼저 여긴 2 계산하고요. 자, 여기 살펴보게 되면 이거 이제 밑변환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자, 2, 로그 3 이렇게 밑변환하면 되죠. 그럼 로그 3,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약분에 지워집니다. 그렇죠. 밑하고 진석을 바꿔놓으면 이제 역수되는 그런 모양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지워진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2가 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그 연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라서 한 문제가 또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자, 로그 연산 뭐 더하기 그다음에 지수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장 좀 힘겨운 부분들이 이제 로그 연산할 때 이제 밑이 다르면 밑을 같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에 필요한 밑 변환 해 가는 그런 식들이 좀 가장 까탈스러운 건데 좀 확실하게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항목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와우. 뭐 이 정도 문제들만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이제 밑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밑이 2분의 1이라면 이제 감소함수 형태로 그려달라. 정의역이 이제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정의역에 이제 범위에 이제 처음 좌표, 마지막 좌표를 대입하면 그냥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요건 이제 4 처리되겠고, 요건 대입하면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최대값, 최소값 나온 그 상황에서 또 곱을 해달라. 뭐 곱하기 해주면 당연히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수함수 최대 최소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 그래프 모양 딱 잡고 정의역에 해당하는 처음과 마지막 값을 대입한다. 이런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역시 그래프 모양만 좀 알아보면 되는데 로그 함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증가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 되는 부분 나 있고, 자, 근데 2분의 1부터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의역의 처음 좌표, 마지막 좌표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1, 이 부분은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를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로그 2의 4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바깥으로 나가서 2 되겠고, 밑하고 진수 같아지면 여기 이제 1 처리돼서 가볍게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최대 최소 구해가는데 또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 됐을 때 두 개의 값을 또 이번엔 또 더하게 해달라. 그럼 뭐 또 1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자, 로그 함수, 지수함수, 최대 최소 이런 부분들이 3, 4번에 연결시켜서 연달아서 등장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학습되어 있냐 질문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정의역 부분 표시를 해가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부등식을 먼저 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로그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로그 부등식은 좀 조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함정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밑인데 밑은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함정이 없고요. 자, 진수 부분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x-2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로그에 3을 고쳐도 되겠고 뭐 밑이 그대로니까 밑이 이제 1보다 크니까 부등호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3의 1제곱 해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붙이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값의 범위는 전체 다 2를 더하기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해달라. 만족하는 정수는 3, 4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합을 하게 되면은 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되셨죠? 자, 로그 부등식 뭐 지금 주어진 문제들은 이제 뭐 기초적인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앞쪽 번호라서 밑에도 좀 함정이 없는데 어쨌든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고려해야 되겠고요. 진수 부분에서 범위 생기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부등식 기초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공부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핍니다. 넓이가 8파이고 중심각 가르쳐준 부채꼴의 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넓이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이제 2분의 1 rl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넓이 가르쳐주고 중심각 가르쳐줬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을 가르쳐줬으니까 뭐 요쪽 요 형태의 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8파이 주어져 있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이제 4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파이는 이제 소거가 된다면 r제곱이 64 처리된 거니까 r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리 됐을 때 호의 길이 그러면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또 이렇게 되는 공식이 되니까 8을 대입해주고 자, 중심각이 크기가 4분의 파이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제 2파이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가 됐다. 그럼 잘 모른다면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되어 있는 넓이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호의 길이와 관련된 공식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서 딱 식을 때 써놓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관찰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좀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네요. 이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하라 이런 얘기인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지금 두 근의 합이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3분의 루트 3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 사인 코사인으로 주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이 이제 1이라는 사실이 이제 좀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는 하나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삼각함수의 성질에 있어서 정보가 미리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냥 제곱할까요? 예, 제곱 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계산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계산하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9분의 3이니까 3분의 1로 쓰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이런 관계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곳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약분하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두 근의 곱인데 두 근의 곱을 주어진 식에서 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a 값은 얼마? 1이다 라고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뭐 2차 방정식이 근을 뭐 삼각함수의 형태로 주어졌다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두 근의 합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두 근의 곱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쓴다면 이렇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정보가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를 두 개 제공해주고 질문 던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정보를 이렇게 이제 하나만 제공해주고 나머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필요한 값을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건 뭐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되는 거니까 학습을 좀 통해서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 가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삼각 방정식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탄젠트 값 주었을 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우선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 이 부분에서 각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호, 2분의 3파이만큼 간 곳에서 빼기 세타니까 3, 4분면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분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 2분의 파이가 3번 있는 거니까 이번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각변한 부분 2분의 파이가 과연 몇 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짝수번이 있으면 이 n이 이제 짝이 되게 되면 그대로 되겠고, 그 다음에 홀수가 되게 되면 이제 바뀌고, 이렇게 해서 바뀌고란 얘기는 이제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로 이제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4분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해서 부호를 결정해 주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값을 알았고, 문제 옆에 주어진 분부를 보게 되면 탄젠트 세타 값이 또 양수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사인 값이 음수이면서 탄젠트가 양수 되는 이런 4분면은 세타는 몇 4분면이다, 또 3, 4분면이다, 이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사인 세타, 그때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3, 4분면이니까 코사인 값 역시 마이너스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때 모양일 때 사인 값이 이제 2분의 이렇게 절대값 모양 보면 되죠. 자, 세타 이런 형태에서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은 얼마? 2분의 루트 3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답을 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다시 한번 조금 키포인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조진식 이렇게 딱 처리가 되어 있는데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라는 것은 2분의 3파에서 빼기 세타니까 3, 4분면, 그렇다면 코사인 값 3, 4분면 마이너스 해서 처리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 2분의 파이에서 곱하기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짝수면 그대로 홀수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2분의 3파이니까 좀 홀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서 사인, 그 계산기억을 이렇게 이제 각변하는 부분들 확실하게 잘 익혀서 정보 얻어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탄젠트 값 줘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타의 4분면 부호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부호 판정돼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1 요 모양이니까 1, 4분면 형태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값의 값을 구해가는, 자, 삼각 방정식 풀이해 가면서 각변환까지 질문 던지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항목들 중에서는 중요한 항목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함수의 주기, 코사인 함수의 주기를 구해달라. 탄젠트 함수의 주기를 구해달라.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원래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가 되죠. 코사인 이런 함수의 주기는 이제 2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의 답이 2파이가 아니고요. 코사인 뭐 이렇게 AX 이런 식으로 처리가 이렇게 계수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되죠? 2파이를 요 X 앞의 계수 A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누게 한 것이 새로운 주기가 된다, 이런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론을 문제에 적용해주면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인데 X 앞의 계수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주기 8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탄젠트 X는 주기가 파인데 지금 X 앞의 계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근데 그대로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형태 처리해서 이제 주기에서 차를 구해가는 거니까 8파이에서 파이를 빼는 거니까 7파이를 계산하면 답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뭐 그냥 주기만 질문 던지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좀 설명 중에 나왔던 이런 형태가 되겠으면 주기, 원래 주기를 x 앞의 계수로 나누기 해서 새롭게 주기를 구해간다라는 사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fx는 2의 x승, gx는 5분의 1의 x승 되는데,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5분의 1의 x승에다가 그 다음에 2의 x승 이렇게 된 y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거 뭐 지수법칙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5분의 1 분의 2 이렇게 해서 전체에다가 x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10의 x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계속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2번 이렇게 가볍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살짝 겁줘가지고 긴장했는데 뭐 가벼운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죠? 자, 밑에 따라서 밑이 1보다 클 때 하고 밑이 0과 1 사이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는 y는 ax 쓴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밑이 3, 3 이렇게 됐으니까 자연스러운 로그 방정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대신요 진수 부분에서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이런 것 좀 미리 구해놔야 되겠죠.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x는 4보다 크다, 이런 범위에서 문제풀이 진행하겠다 구해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로그 3의 x 플러스 2 이제 더하기는 이제 곱하기로 해서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는 3이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4를 곱하기 한 것이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에다가 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7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35는 이꼴 제로 해석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11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 7, 35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7은 제로 해서 x 값은 마이너스 5하고 7 이렇게 얻어지는데, 자, 저 문자 조건에서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문제 2개 구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만족하는 실수 x는 7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문제 됐습니까?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 풀이할 때에 있어서는 이렇게 진수에서 이제 범위 생겨서 이런 조건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항상 관여되는 문제 형태를 주로 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해서 이렇게 식 만들어지는 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로그 연산 이제 조금만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대책을 잘 세워갈 수 있는데, 항상 이제 범위 빠뜨려가지고 열심히 풀고 나서도 정답을 못 맞추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자, 우리가 좀 확실하게 꼼꼼하게 이제 점검해서 실수 없이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2번입니다. 두 실수 A, B가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요 식은 뭐죠? 지수법칙을 보게 되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승은 역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2분의 1이다. 다시 쓰게 되면 A 더하기 B가 2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런 결과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건 통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 또 A 더하기 B가 2라고 되어 있으면 AB분의 2 계산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정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B는 마이너스 4라는 또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A 더하기 B는 2, A, B는 마이너스 4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달라. 와우, 이거는 곱셈 공식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또 얼마 만에 보는 곱셈 공식인가요? 자, 더하기 8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12를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 되셨죠? 자, 간단한 지수 법칙 형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제곱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된다. 자, 요거 부분만 좀 잘 처리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영위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값을 구해달라. 같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수 부분에 되어 있는 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3의 x승은 7 이렇게 돼서 x는 로그 3의 7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5의 y제곱도 7 이렇게 됐으니까 y는 이꼴 로그 5의 7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만들어진 로그의 밑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x, y 사이에 연산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진수 부분이 이제 같아지는 이런 형태니까 우리가 역수를 통해서, 즉 x분의 1은 로그 7의 5, y분의 1은 로그 7의 위에가 3이군요. 죄송합니다. 7의 3에 여기 이제 5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을 계산해 달라라는 얘기는 로그 7의 3인 2 이렇게 쓰죠. 더하기 로그 7의 5 이렇게 처리되겠고, 3은 올라가서 이제 제곱이 되는 거에다가 더하기 해주면은 9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45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로그 7의 P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P 값은 그냥 얼마? 45 이렇게 처리하면 가볍게 또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절차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풀어갈 수도 있는데, 지수법칙보다는 지수법칙 하게 되면 또 이 나중에 형태 만들어주는 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지수 파트 부분에 대해서 지수에 있는 문자를 물어보게 되면 이제 로그를 취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그의 성질 형태, 연산 형태의 성질을 좀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나중에 풀 문제랑 이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아이디어 만들듯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되는 거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3번 로그를 이용한 풀이법이 조금 더 편리한 풀이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두 양의 실수 AB에 대하여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직선 방식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문자가 좀 복잡한데. 자, 그것이 또 여기를 지난다.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죠?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2의 2 빼기 0 되고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기울기 만들어졌고 좌표는 이걸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 빼기 0에다가 더하기 y좌표 로그 2에 해주면 y는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0이니까 뭐 가볍게 됐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y는 2분의 로그 여기는 a분의 b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로그 2의 a분의 b 계산해주면 되겠고 x 더하기 로그 2의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호 이곳에다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1을 이렇게 대입하라. 뭐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좀 이양시켜서 2분의 로그 2의 a분의 b 해주고 있고 로그 2의 a 여기는 빼기 이거는 좀 괜히 나누겠네요. 뭐 빼기 1번 좀 여기 1은 좀 이양시켜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전체를 아예 2를 곱하기 해서 이쁘게 할까요? 이건 다시 그냥 풀어놔야 되겠습니다. 로그 2의 b 빼기 로그 2의 a 풀어놓고 2배 로그 2의 a 더하기 빼기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이양시키게 되면 되는 거니까 저 근데 뭘 구하는 거죠? b의 a 세제곱 알겠습니다. 전부 다 위를 이쪽으로 이양시키고 문자 이쪽으로 이양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3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 되겠고 이양시켜서 2 처리되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로그 2의 자 나누기는 b가 되겠고 여기가 a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b분의 a 세제곱은 그러면 이제 2의 제곱 형태에서 얼마?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뒤쪽에서 이제 구해가는 부분하고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처음에 이제 뭐 갑자기 직선 방정식 만들어라. 이게 좀 로그 돼 있는데 직선 방정식 만들어라. 처음에 좀 살짝 당황스러운데 뭐 그래 봐야 기울기에다가 좌표 집어넣어서 직선 방정식 만드는 거 오래간만인데 이거 써볼까요? y-y1은 equal m x-x1 뭐 이런 형태에서 가서 만든 거죠. 지금 y1은 저 오른쪽에 그냥 쓴 거고요. 자 무난하게 직선 방정식 만드는 것만 기억하게 되면 로그 연산이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뒤에 이제 무엇을 구하는지를 볼 걸. 괜히 또 이제 다시 넣었다가 다시 결합했다가 좀 괜히 좀 정신없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 형태로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식이 이 부분이 이제 풀어야 될 식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만 살펴보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로그 연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풀 수 있으시겠죠? 자, 14번 설명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어떤 카페인을 섭취한 경우 매 시간 일정한 비율로 혈액 속에 있는 카페인 양이 줄어든다. 그렇겠죠? 자, 혈액 속에 있는 남아있는 양이 5분의 이상일 때는 졸음을 일으키는 수용체를 억제해서 각성 효과를 일으킨다. 커피 마시면 어느 시간까지는 이제 졸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카페인을 처음 섭취한 후 2시간 지날 때마다 55%씩 감소한다고 하면 몇 시간까지 이후까지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몇 시간까지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냐 언제까지 졸립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식을 세워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식은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이렇게 A라는 처음 양이 있다면 그거에 일정한 비율 이렇게 됐을 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빼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의 1-R 이런 형태의 식이 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의 이 부분에다가 또 일정한 비율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또 다시 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고 이런 규칙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1-r의 n제곱 이런 형태가 n시간이라는 보기보다 n번 줄어든 이런 형태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스스로 좀 식을 세워가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자, A에 그 다음에 자, 지금 실전 문제 들어가게 되면 100분의 55% 이렇게 그러니까 100분의 55가 이제 줄어들어가는 거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5분의 1 A보다는 작아지게 되게 되면은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5분의 1보다는 좀 커야 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좀 시간 n을 좀 쓰지 않고 좀 고민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2시간 지날 때마다 55% 줄는 거니까 자 여기 시간을 t 이렇게 쓰게 되면 요거 이제 t에다가 1 대입하면 이제
1시간이 지나는 거잖아요. 1시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이런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데 2시간이란 이런 표현 이거 어떻게 좀 좋을까요? 이렇게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t 값이 2가 됐을 때 여기 이제 n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되는 거니까 한 번 줄어드는 효과 55% 한 번 줄어드는 효과 이런 표현이 되겠죠. a는 소거하고 식을 조금 깔끔하게 보게 되면 100분의 45에 2분의 t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는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조금 살펴보게 되면 로그 5 값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10분의 2로 잠시 좀 쓰는 센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시각 t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로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t 로그 100분의 45 이런 부분들도 주어진 값 4.5를 좀 봤다면 10분의 4.5 이렇게 좀 쓰는 센스를 좀 발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2분의 t를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기 들어갈 때 부등호를 아예 바꿔서 1 빼기 로그 4.5 아예 이제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곱하기 한 효과 그럼 부등호 바뀌어서 딱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0. 계산 결과가 얼마라고 했죠? 0.6이라고 했습니까? 65 빼기 1 마이너스 0.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35분의 0.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2가 되겠고 자, 그러면 2분의 t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t 값은 4 이렇게 처리돼서 자, 4시간까지는 졸음을 쫓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주는데 그 이후에는 좀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4시간 이제 최대 4시간까지 자, 각성 효과가 있겠다.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조금 이런 과정 거쳐서 이렇게 일반적인 수식 형태 좀 줄어드는 거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걸 실제 대입했을 때 좀 중요한 점이 이제 여기죠. 2시간 이런 형태 됐을 때 어떻게 표시해 가는지 2분의 t 이렇게 쓴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좀 식을 세워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니까 좀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데 이 식을 세워가는 절차 부분에서 살짝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까탈스러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복습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의 좌표가 1, 3 이렇게 돼 있다. 알겠습니다. 이때 자, a 제곱하고 m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함수는 우리가 이제 y 이퀄 x 대칭 이런 거거든요.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함수하고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게 y 이퀄 x 제곱하고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y 이퀄 x 이런 걸 좀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1이라는 점 좌표가 또 2, 3 해주면 3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그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역함수를 구해간 이 부분들도 이제 대칭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칭을 하면서 만나가면 되는 거죠. 요 점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대칭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가도록.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해 가게 되게 되면 y는 이퀄 x 왜 지워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y는 이퀄 x 만나는 점하고 역함수가 만나는 부분이 원래 함수고 만나는 점, 역함수가 만나는 점 이제 y는 이퀄 x를 이용해서 좀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겠다. 좀 요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로그 A의 1 더하기 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 이 부분이 0이니까 M 값은 가볍게 1 이렇게 처리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A의 3, 2 처리하는 부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3, 2 부분이 2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제곱은 3 이렇게 해서 A 값은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문제에서 또 풀이 자체를 A제곱 더하기 M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제곱은 그대로 3을 사용하면 되겠고 M제곱은 그대로 또 1이 돼가는 거니까 합하면 4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 다시 살펴봐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x를 이용해서 그죠? y는 이퀄 x를 이용해서 이 교점을 구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x 대칭을 하는 거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이렇게 찾더라도 똑같은 역할에 해당하는 문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개념적인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가볍게 1 대입하면 1 나와요. 3 대입하면 3 나와요. 이러면 간단한 수식 형태에서 풀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6번 역함수는 y는 equal x 대칭인 그런 관계.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y는 equal x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번 함께 합니다.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하여 x는 t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PQ의 길이를 FT라고 한다. 자, FT는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t를 이제 대입하게 되면 이제 좌표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럼 대입해주면 좌표. 그럼 좌표 표시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2의 t-2제곱 플러스 2 해주면 좌표가 나왔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또 t제곱 이렇게 주면 좌표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한 식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ft라고 한다 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 형태인데 우리가 좀 괜히 쫄아서 그래프 놨다고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가볍게 좌표만 표시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식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이제 4분의 1 2의 t제곱 이런 모양을 좀 살펴보면 되겠고 여기는 저 전개해주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1의 t제곱 되겠고 그러면 2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1 자 이런 형태로 식을 좀 깔끔하게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언제 최소가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이제 문제 형태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야 요런 모양이 있고 요런 모양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역수 형태의 모양들이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뭐 산술기의 평균이죠. 2배의 루트 이렇게 사용할거 4분의 1의 2의 t제곱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의 t제곱. 뒤에 더하기는 따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는 2로 풀려서 1 더하기 1 해서 최소값 2가 되겠다. 해서 최소값 2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 B는 이제 2를 얻어줬는데, 자, 언제 또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산술기압 평균 쓸 때는 산술기압 평균에 사용한 4분의 1 곱하기 2의 t제곱 이 녀석하고 2분의 1의 t제곱 이 녀석이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요걸 좀 구해야 되겠죠? 자, 좀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곱하기 주면 2의 2t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면 여기 이제 4가 되겠고, 그러면 2의 t제곱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t값은 언제다? 1이다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 값이 이제 a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1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곱하기 해주면 결과는 얼마? 2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프가 나와서 우리 좀 은근히 좀 겁을 살짝 주는데, 그래프가 좀 나와서 겁을 살짝 주는데, 겁먹을 거 없습니다. 좌표를 좀 대입해서 나오는 거. 그냥 좌표 표시한 거죠, 좌표 표시. 그래서 이제 위의 좌표에서 아래 좌표를 빼면 길이가 되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식을 세우면 되겠고, 이때 만든 식에서 이렇게 역수꼴 형태를 보고 최소값이다. 그럼 이제 산술기하를 떠올리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저 공부를 우리가 좀 진행을 시키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에 있어서 또 대표적인 최대 최소 관련 문항이니까 좀 학습이 좀 진행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문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역수 모양 형태일 때는 산술기압 평균 떠올려야 된다라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되느냐 사용된 그 값이 서로 어떻게 될 때 같을 때라는 사실까지 이해되셨죠? 자, 산술기압 평균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항목들이 잘 녹아있는 좋은 문제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번 살펴봅니다. fx 지수함수가 되어 있는데 옳은 것을 보이는데 골라달라. 밑이 이제 3분의 1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을 살펴봤는데 1하고 3이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함수식 자체가 기억을 문제를 풀이할 때는 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3분의 1에다가 x-1 이렇게 처리되겠고 빼기 3 이렇게 된 이런 함수식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점을 지나느냐 그럼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f0을 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게 역수되는 거니까 3 빼기 3에서 이제 0 이렇게 되겠죠. f0은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원점을 지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을 풀 때는 fx식을 또 어떻게 놓아라 3분의 1에 x-a b 값이 5분의 1이니까 5분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는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한다.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아래로 좀 이동해야 되는데 자 그래프 모양이 원래 이제 밑이 0과 1 사이 숫자니까 감소하는 형태인데 1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지나도 되겠습니까? 원점까지 지나도 여기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제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f0 이렇게
그렇게 되면 3의 a제곱 빼기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의 a제곱이 어떻게 될까요? 3의 a제곱이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5분의 1보다 작아져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 마이너스 1제곱 하면 3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 하면 9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9분의 1 정도가 되어야 5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조금 낯설다면은 뭐 요 그래프 자체를 또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좀 대입해서 처리가는 게 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로그 취한다고 해서 숫자가 이쁘게 나오진 않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렇게 돼 있을 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와,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런 그래프를 뭐 평행이동을 해서 그려가는 건데 자, 이게 평행이동 어떻게 교묘하게 1, 4분면하고 3, 4분면 안 지나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디귿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F0을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F0이라는 것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이 부분 이제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좀 더 깔끔하게 쓰면 3의 A제곱은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A 값을 구하라. 그럼 이때 이제 로그를 쳐야 되겠네요. 3의 그죠? 로그 3의 A라는 것은 로그 3의 B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값이 로그 3의 B, A 값이 로그 3의 B 이렇게 되면 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1,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맞는 이야기. 됐습니까? 아주 좀 디귿은 제 독특한 걸 질문 던졌습니다. 자, 그래프 개형과 관련된 건데 일단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골고루 이제 질문 던지는 거니까 일단 주어진 식에서 이제 가장 기본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프하고 밑이 0과 1 사이, 밑이 이제 0과 1 사이 이 그래프 모양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린 상태에서 지금 밑이 3분의 1이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뭐 기억은 뭐 1, 3 대입해서 원점 지나는데 대입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점 지나지 않는다. 완전 디귿이 좀 특이합니다. 1, 3, 4분면 지나지 않는 거. 자, 이게 이제 원점을 지난다는 표현에 대한 다른 이야기니까 대신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이제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원점 지날 때 값 구해가면 또 무난히 구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은에 했던 이 표현들도 이게 좀 그냥 값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좀 찾기 이런 형태니까 마지막 좀 숫자를 찾아갈 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약간 좀 새로운 표현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19번 함께 살펴봅니다. 세타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세타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곱하기 해주면 0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위원 형태에서 살펴봤을 때 사인 값은 y 값이라서 플러스 되는 곳이 이곳이고요. 마이너스 되는 곳이 이곳 이런 형태가 이제 사인 값에 해당하는 거겠고 코사인 값은 단위원에서 x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가 플러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부호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둘의 부호가 달라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면을 했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달라지는 것이 있으니까 자, 가 조건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2, 4, 4분면이다 라는 항목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 조건은 뭡니까?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이제 동경이 일치하는 건데 요거 이제 특수한 각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풀이 원리는 뭐죠? 동경 없애기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각 형태로 표현했을 때 7세타에서 세타를 이렇게 빼기 하게 되면 이제 6세타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n 파이 되고 이제 특수각에 해당하는 동경이 사라지는 이런 모양 형태.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타 이 부분은 6으로 나누니까 3분의 n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분의 n 파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n에다가 0 대입해주면 0도 나올 거고 n에다가 1 대입하면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겠고 n에다가 2 대입할 때 3분의 2 파이 해서 2, 4분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고요. n이 3이 되면 3파이 되겠고 n이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4파이 n이 5가 되게 되면 3분의 5파이 이렇게 한 이 내용이 이제 또 다시 이제 4, 4분면에 해당하는 거니까 문제에 해당하는 4분면에 해당하는 두 개의 각은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5파이
이렇게 이제 두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2, 3분의 5. 근데 이제 두 개가 합쳐라 이렇게 됐으니까 3분의 7파이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 되셨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일단 이제 사인과 코사인 값의 부호들 해서 이제 사분면을 좀 빨리 판단하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와 관련된 것은 이제 원리를 좀 이렇게 기억하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이렇게 지금 동경이 일치한다도 있는데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암기하고 다니기 힘들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원리 자체를 기억해도 지금 이렇게 해서 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각 표현할 때 나오는 2n 파이 이 부분만 남고 동경은 좀 사라지는 자, 그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원리 자체를 좀 잘 기억하셨을 거. 좀 새롭게 표현된 것에도 항상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문자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네요. 자, 주어진 식에서 y는 a sin 원래는 이제 뭐 또 다른 평행이동도 있는데 지금은 뭐 평행이동까지는 안 하고 뭐 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군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각각 이 a는 의미는 뭐냐? 사인 값에다가 몇 배 이렇게 해준 거니까 이건 이제 진폭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 학습을 좀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요 b가 이제 뭐 주기가 되겠죠. x를 이제 몇 배로 늘려가는 거니까 요게 이제 y 평행 이동인데 y 평행 이동하게 되면 요거 역시 최대 최소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원래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되는데 진폭이 딱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 차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2a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5 이렇게 보게 되면 차이가 6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a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진폭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가 a 마이너스 이렇게 차이가 돼서 여기 차이가 이제 2a가 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금방 a 값이 3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최대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가냐면 이제 a의 절대값에다가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a가 3 나왔고 c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5로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죠? 그럼 이제 c 값이 금방 또 2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b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b는 이제 주기하고 관련있습니다.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앞의 계수인 이 b 값 b에서 정확하게 이제 b의 절대값이죠. 근데 이제 지금 b의 절대값 이렇게 나눈 이 부분. 근데 문제를 살펴보면 3분의 파이, 3분의 5 파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차이가 3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소거를 좀 이렇게 좀 딱딱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좀 2가 남죠. 그러니까 b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부 다 값을 구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 a 더하기 2b 더하기 c다. 그러면 a는 3 됐고, 2b로 한 역은 또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군요. c 값은 또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결과는 뭐 8 해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자, 문제 풀이에 있어서 역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느냐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 a 값은 문제 이 폭에 해당하는 부분들, 맨 처음에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실수배하게 되면 a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 폭 자체가 이제 2a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 2a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처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제 y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에서 최대값 이런 부분 최소값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이제 c 값을 찾아가는 부분, 그 다음 주기에 의해서 b 찾아가는 부분 정리해 드렸죠. 자, 이런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공부했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프 관련한 내용이고, 그래프를 배운 연후에는 시험에 관련해서 반드시 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정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시작하겠습니다. 각도가 일사분면각이 주어질 때, 이런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탄젠트는 계산이 좀 불편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 준 결과가 4입니다. 지금 되겠고, 자, 통분하게 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처리가 되겠고, 자, 분차가 이제 재밌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서 1 이렇게 처리해가는 게 이제 센스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이제 4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거 얻어냈다고 해서 주어진 식을 이제 곧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처리가 되겠죠. 이곳에 이제 4분의 1 대입하는 거 1 더하기 2분의 1 처리해서 2분의 3이다. 아, 그냥 4분의 5다가 4분의 6이다가 더 좋겠네요. 아, 어쨌든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값은 이제 루트를 씌워서 2분의 3 쓰고 이제 루트 씌워서 이제 이런 값이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아까 이제 뭐 각도가 이제 일사분면에서 이제 플러스 형태만 좀 체크해 줬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인 세타의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 거의 곱셈 공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2분의 3에 자 이거 유리해서 써줘야 되는데 2분의 루트 3 됐고 자 여기는 3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3 아이 곧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한 다음에 천천히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참 4분의 6을 일단 좀 씁시다.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에서 4분의 3을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거죠. 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4분의 6에서 4분의 3 되겠고, 요걸 유리해주면 2분의 루트 6 처리되니까 8분의 3 루트 6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8분의 3 루트 6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곱셈 공식하고 이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식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요 부분은 이제 탄젠트 값을 이제 코사인 분의 사인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을 변형해서 값을 계산해가는 부분들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고요. 이제 곱하기 나왔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계산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 1이라고 써져 있는 이 파트 부분이 이게 지금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 부분이잖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1이 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제시대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할 때 이제 이거 구해놓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항목들 제곱하게 되면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이제 연관성을 좀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곱셈 공식이니까 당연히 기억해서 문제 잘 적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양수 x에 대하여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쫙 나열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젠트가 나왔네요. 탄젠트는 코사인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코사인 분의 사인 이런 형태로 자, 고쳐서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자,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인 제곱이 공통으로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럼 코사인 제곱 x 분의 1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x의 값이 0 또는 또 뭐가 되죠? 코사인 x 값이 제곱값이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곳에서 코사인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해서 값들이 좀 처리돼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특수한 각들 구해가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평상시에 그래프에서 풀었다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0 되는 각도들을 좀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역시 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서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자, 이런 형태로 좀 풀이를 해서 이제 각도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죠? 자,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저는 좀 단위원에서 좀 할 겁니다. 단위원. 자,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사인 값은 사인 세타 값은 이제 x가 아니라 y 주어진 y 값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사인 값이 y 되는 이렇게 이제 각도를 찾아가면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했죠?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은 안 되는 거고 저렇게 이제 각도를 이렇게 하나 찾아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값은 우리가 이제 x에 해당하는 건데 그 x 값이 루트 3분의 1 처리가 좀 하나 있겠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해서 이제 각도들이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그래프에서 갈 때 이제 여기 나온 이런 각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각도들.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사실 빙빙 돌아가면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나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들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각도들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시해 갈 때
대칭 구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될 때 여기 각도를 뭐 세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파이 되겠고 여기는 이 각도가 똑같은 거니까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개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필요한 요거 세 개의 각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소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3파이를 답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 각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실 뭐 첫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더라도 이 부분 역시 또 대칭 구조로 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특수한 각 이런 형태가 돼 있을 때를 감안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 풀이한 곳에서도 대칭 구조로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렇게 단위원에서 표시해가는 것들이 이 대칭 구조 성질들을 조금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자, 그래프, 삼각 방정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것도 좀 연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23번 이어집니다.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은 이런 범위에서 삼각 부등식을 이번에 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의 범위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인 제곱이고 코사인이다. 그럼 일단 사인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고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전기하게 되니까 이 코사인 제곱 x 부호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자, 플러스 코사인 x 처리해줘야 되겠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에 1, 1 처리해서 플러스니까 이쪽에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뭐 코사인 값은 뭐 가장 작아도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냥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 문제 방정식에서도 단위에서 풀듯이 역시 단위에서 풀면 되겠습니다. 코사인은 x값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보다 작은 값도 주니까 이제 좌측각으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 2분에 해당하는 요 각도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쪽은 얼마가 되죠? 3분의 5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 베타. 자, 근데 코사인은 뭐 그래프에서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처리해서 코사인 값이 이제 2분의 이렇게 돼서 작다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그런 각도를 찾아가면 또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단위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낯설다면 그래프로 해서 좀 잠깐 참고로 설명드린 부분 해서 각도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베타라고 했는데 베타가 3분의 5파이니까 그러니까 2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처리해주면 3분의 10파이가 되겠고 빼기 3분의 파이 처리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자, 이건 또 그럼 얼마인가요? 3분의 9파이면은 약분하니까 3파이가 답이 되네요. 자, 재미나게 좀 돼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사인 제곱의 코사인 당연히 풀 수 없으니까 한 종류를 고쳐서 부등식에서 이제 범위를 표시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각도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과정 됐죠? 그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24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부분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으로 고쳐가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 x가 되겠고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다시 코사인 제곱 x에서 사인 제곱을 고쳐야 되겠고 근데 여긴 좀 각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파이 더하기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3, 4분면이니까 3, 4분면 코사인 마이너스 돼 있고 파이라는 것은 90이 두 번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코사인 x를 되겠죠. 계수 6을 써야 되겠고 플러스 a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x가 되겠고 마이너스 6 코사인 x 처리되겠고 플러스 a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자, 2차로 돼 있으니까 이제 좀 해석하기 힘드니까 이제 치환하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 치환하게 되면 이제 범위 쓰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범위만 좀 조심해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좀 범위에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에서 주어진 2차식이 이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한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대칭축이 어떻게 되는가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4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칭축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제 x축 위에 이제 항상 이렇게 떠 있는 이런 모양 당연히 되지만 지금 음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1일 때 이렇게 0을 통과하는 이렇게 음수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해진 범위는 요 범위니까 이쪽 그래프 부분이 양수가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판별식 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여기 1일 때의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되면 되죠? 0이어도 되고 더 올라가 있어서 양수가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주어진 식에 1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6t가 아니라 6이죠.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항목을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됐습니까? 그럼 a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또 자연수의 최소값이다. 그럼 이제 5를 답해가면 되겠고요. 자, 주어진 문제 이렇게 풀이가 좀 끝났는데 좀 중요한 키포인트 좀 살펴보게 되면 이걸 좀 미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절지처럼 이제 사인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일단은 사분면 따라서 3, 4분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처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짝수 형태가 되니까 그대로 코사인 되는 이 부분. 코사인은 고쳐져 가는 거니까 전체를 또 코사인으로 바꿔가는 아이디어 내에서 주어진 식 만들었고 주어진 식 코사인 자체로 좀 해석하기 불편하니까 치환해서 이 2차 함수로 가면 되겠고 2차 함수 풀이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문제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대칭축 주어서 한 상태에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결정한 모양 등등등 몇 가지 좀 필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 문제니까 제가 좀 설명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면서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5번 함께 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원에 대접하고 있다.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를 구해야 되려면 다른 정보들이 좀 필요한데 자, 일단 나중에 넓이 자체는 원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서 처리해가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원 넓이 구하려면 반지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삼각형도 변 길이만 가지고 구하기는 좀 살짝 애로사항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각도를 좀 뭐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B,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2, 7, 5 그러면 어떻게 되죠? 7제곱 49, 5제곱 25 빼기 8제곱 64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6, 60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는 1 남아서 10 처리가 되는 거군요. 2, 7, 5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약분하게 되면 이제 7분을 이렇게 처리해서 코사인 B 값을 구했습니다. 코사인 B 값을 구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또 좀 생각하면 되죠. 7,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8 되게 되면 48은 얼마죠? 16 곱하기 3입니까? 16 곱하기 3.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사인 B 값도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인 B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7분의 4루트 3 이렇게 해서 좀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사인 B 값 구했습니다. 자, 이걸 구하게 되면요. 이제 보는 때 그럼 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사인 B분의 B각에 해당하는 8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제 2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외접은 R이라는 것은 사인 B가 자, 4루트 3분의 7 역수해서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분해서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7 이런 형태로 일단은 유리한 둘째 치고 외접은 반지름도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원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루트 3분의 7 이거 뭐 유리화 안 했어도 되는군요. 제곱해서 3분의 49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깔끔하게 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되죠? 2분의 1 그 다음에 뭐 B각을 구했으니까 7 곱하기 5 7 곱하기 5에다가 사인값 지금 7분의 4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7 약분되고 2도 약분 처리가 되는 거니까 2, 5, 10루트 3에서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빼기 해서 P 파이 P 값이 그러면 3분의 49가 되겠네요. P 값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D는 또 어떻게 되나요? Q 루트 3 Q 루트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빼기 Q 루트 3 빼길 때 그럼 이제 Q 값이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야 되는 문제.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Q 값이 마이너스 Q 이렇게 처리해 줬는데 마이너스 Q 값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결과는 이제 이걸 좀 빼서 그러면 3분의 19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3분의 30배니까 3분의 19. 자, 그래서 3분의 19를 구해가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살짝 좀 복잡합니다. 문제 자체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일단은 자, 넓이 자체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됐고 사실은 삼각형 넓이 자체는 뭐 이렇게 변 길이가 다 주어진 뭐 헤론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원 넓이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뭔가 해서 이제 각도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각이 꼭 비각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각도를 구해서 사인 법칙, 사인 값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은 반지름을 이제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 넓이,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이렇게 구해져 가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얻어져 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하하하. 그래서 이제 최종 풀이까지 좀 해서 나온 과정이었으니까 도형과 관련된 문제 복습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문제들이 조금 살짝 업그레이드 되는데 문제 자체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각 뭐 하나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둘 다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6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변 길이들이 뜩뜩뜩 주어진 사각형, 그 다음에 각도도 하나 주어져 있네요. 60도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가겠다. 이때면 어떻게 되느냐. 자, 뭐 변 길이의 각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쪼개게 되게 되면 전체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하고 더하기 삼각형 ACD 넓이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겠다. 그럼 이제 삼각형 ABC 넓이는 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2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오른쪽이 문제가 되죠. 왼쪽은 좀 가볍게 끝날 수 있는데 안타깝군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이제 AC 변 길이가 되는 거니까 AC 이 부분을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해서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9 더하기 4 빼기 2배에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60도 값이 2분의 1 이렇게 소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4제곱인데 이게 좀 16이라고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16 되셨죠? 자, 12를 빼게 되니까 여기가 그러면 13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AC 제곱을 또 어떻게 가느냐? 저 오른쪽에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AC 13이라는 것은 그냥 코사인 D로 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각도를 좀 구해가는 게 좋겠습니다. 코사인 각 D 이런 형태를 처리하게 되면 자, 2배에 5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25, 36 빼기 그 다음에 이제 AC인데 여기가 이제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제 계산을 좀 하면 되는데 30 어느 쪽을 할까요? 36에다 여기서 13을 빼니까 12 처리되니까 48 처리해주면 되겠죠? 48 이렇게 처리해주고 48은 12가 약분이 되죠? 2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8 이렇게 처리해주면 자, 이렇게 약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 12가 4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D 이 값이 5분의 4. 그러면 이제 사인의 각 t 이 값은 이 부분이 이제 코사인 값이 5,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에서 3 처리되는 거니까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가볍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변 길이가 5 곱하기 6 해주고 사인 값이 여기는 이제 5분의 3 해서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게 되게 되면 자, 3 루트 3이 되겠고 여기는 약분의 5가 약분 되겠고 그럼 여기 3 이렇게 되니까 처리해 주니까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m 값인 9가 되겠고 n 값은 또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값을 더하기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12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코사인 법칙을 또 주로 이용해서 이제 자, 사각형에서 그 대각선 부분을 이용해서 두 이 삼각형 쪼개진 부분을 이제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구해서 우리가 이제 두 삼각형 연결해 갈 수 있는 이제 이 AC 길이 부분들 됐고요. 그게 이제 얻어져서 일단 각도 구하고 각도 구해주면 이제 그 각만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두 변 길이가 있으니까 각만 알면 이제 넓이가 이제 가볍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합해가는 절차. 두 개의 도형이 대각선을 형태로 해서 연결고리식 돼가는 과정. 살짝 조금 복잡한 요소가 조금 있는데 이 정도는 뭐 같이 제가 설명한 부분 이제 들으면서 학습하면 금방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잘 해결되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27번 영생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우, 27문제나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50분 동안 27문제 푼다는 거. 문제 하나하나가 어렵지 않더라도 결코 쉬운 문제 유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공부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림과 같이 변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BC 위에 점 D를 또 하나가 또 잡아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만들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규칙인가요? 근데 이제 또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 좀 각도도 필요하고, 근데 무슨 넓이를 구해야 하는 거죠? ADC 이런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정보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삼각형 ADC 넓이 이런 부분들은 삼각형 ABC 전체 넓이에서 삼각형 ABD 자, 이쪽 넓이를 좀 빼서 구해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도 B를 좀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B 처리해서 2배의 3 곱하기 6 이제 큰 형태의 이제 변기례가 나와 있으니까 9 더하기 36 빼기 25에서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에다가 20 처리가 되겠고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이 또 되긴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되죠? 약분해지면은 2 해지니까 야, 여기가 그러면은 9분의 5 이렇게 처리됩니까? 좀 숫자가 또 좀 특이합니다. 그럼 이제 81에서 25를 좀 미리 빼놓고 볼까요? 9,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에다가 6에다가 56 이렇게 됩니까? 56은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4, 1은 4, 4, 46. 야, 2루트. 와우. 사인 B 나중에 이제 필요한데 사인 B 값이 9분의 2루트 14 뭐 이런 형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넓이 구할 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미리 구해놨는데 자, 계산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건 그렇고 문제에서 AB 코사인 ABD 자, 요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AD 길이 곱하기 ADB 자, 요걸 물어봤는데 이건 좀 뭔가요? 우와, 좀 생각해보니까 아주 재미난 정보인데 이게 이제 문제 풀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자, AB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 ABD 한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요 계산 좌측 계산 결과가 됐죠. AB 길이 곱하기 코사인 뭐 각B라고 써야 되나요? 뭐 B각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결과가 이제 이쪽 길이를 나타내 주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AD에다가 AD 이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을 곱하기 해서 나오는 오른쪽식 코사인 요쪽 값 그죠? 그러니까 이제 AD 길이 곱하기 코사인 T 한 2고 이것도 역시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됐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는 아주 좀 공교롭게도 이 길이가 이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A, B, D 이렇게 돼 있는데 수선의 발에서 이 아래 길이가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요 길이 자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코사인 B 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좌측에 AB 길이가 AB 길이 곱하기 코사인 B 요걸 좀 이용하게 되면 3 곱하기 코사인 값이 9분의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약분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5에서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가 3분의 5 그렇다는 얘기 이쪽 길이도 자연스럽게 3분의 5 해서 AD 길이 자체가 AD 길이 자체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BD 길이 자체가 3분의 10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넓이 구해가는데 넓이를 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에다가 자, 곧바로 이제 3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빼기 2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일단 BD 길이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BD 길이가 3분의 10으로 나온 거죠.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을 조금 하게 되면 2분의 3 사인 B가 공통이죠. 자, 넓이 삼각형 무슨 넓이라고 했죠? ADC 넓이를 구하게 되면 2분의 3에다가 사인 B 공통에다가 그러면 이제 6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2분의 3 돼 있고 사인 B는 아까 계산을 좀 미리 해놨죠? 9분의 2 루트 14 처리해줬고 여기가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8에서 10을 빼니까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3도 약분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9분의 8 루트 14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자, 9분의 8 루트 14 이렇게 해서 계산됐는데 보기에서 또 이렇게도 찾았네요. 그럼 루트 14 빼서 9, 8 해서 더하기 해서 17을 답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하하, 뭐 이건 뭐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자, 중간 절차를 좀 생각해 보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렇게 넓이를 이런 아이디어로 구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감각적인 거죠. 숫자가 이렇게 다 주어져 있으니까 각과 관련된 있는 부분들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변기를 구해가는 거고 좀 연계돼서 코사인 B를 구해놓은 게 좀 그래도 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코사인 B의 사인 B 계산해 준 거, 코사인 법칙 쓴 거니까 뭐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도 이 주어진 시 요 해석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내용 다시 한번요. 이 값에다 코사인 값 곱하겠다는 얘기는 이 길이를 구해간 거다. 역시 우변도 요 길이를 구해간 건데 그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좌측 길이 구하게 되면 코사인 값을 구해놨으니까 이제 3분의 5라는 거 알았으니까 3분의 5 알아서 BD 길이가 3분의 10이다 이렇게 얻어가는 거죠. 조금 독특한 형태의 그런 수식 형태의 모양 나온 부분도 있고 도용적으로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담겨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좀 살짝 어려웠는데 어떻게 좀 해설은 좀 잘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생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